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2017년 3월 18일에 봤던 서울시 사회복지시험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국사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한국사는 국어, 영어, 국사 함께 원저수 과목이고, 자, 쉽게 또한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요. 2016년부터 한국사가 점점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서울시 사복 문제도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였죠. 일단 여러분 이번 서울시는 사회복지는 자, 만점은 조금 힘들었고요. 여러분이 85점이면 일단 합격은 충분히 가능한 자,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일단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기출됐던 문제인데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 과거 고 스타일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지문들을 단어를 바꿔서 말장난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지문 하나하나마다 긴장하면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일단은 이제 4월 8일 국가직 시험과 자 6월에 여러분 지방직 서울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선생님 국가직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죠 라고 얘기하시죠. 물론 국가직 스타일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점점 난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이런 기출문제의 유형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좀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자 문제 다시 유형을 볼게요. 일단 저희가 자 전근대사 일단은 자 13문제 나왔고 자 근현대사 관련 문제 자 7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비중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이쪽 문제가 자 10문제 나왔고 여러분 선사시대면 여러분 국가 형성은 늘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번외로 치고 자 이제 나머지 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로 얘기한다면 일단 정치 문제가 10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사회 파트 문제가 조금 아쉽지만 고려 파트만 2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중간 계층.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 공무원 볼, 자, 9급, 그 다음에 7급, 여러분이 과거에 중간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인들 물어보는 문제, 또한 고려의 귀족 사회 물어보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경제 관련 문제가 2문제 있었는데, 자, 통일신라 경제와 그리고 정약용의 토지제도. 이거는 경제 문제면서 여러분 사회 문제이고 또 정약용 문화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 이거는 다 연루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관련 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요즘의 추세죠. 어쨌든 정치사가 50%에서 55% 나오고 문화사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자 정치 경제가 합쳐서 한 20문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만점 방지용 가장 까다로운 문제 만점을 이번에 받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정약용의 토지제도. 낯선 사료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약용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시 읽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현세제와 북벌 문제. 이거는 사실은 자 이 문제가 좀 새로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좀 힘들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들으셨어요. 외구의 침략. 고려 후기에 외구하고의 자 운봉. 그 다음에 고려사. 달랑 그 짧은 지문 갖고 여러분은 자 이게 고려 말에 외구하고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러분 당황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과거 지방직 7급 기출 사료고요. 다 기본서에 있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 평범한 자 진실을 다시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 늘 모스크바 삼상회의 너무나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봤던 문제 유형과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었다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낯설어서 결국은 자 국사가 늘 자 전략 과목이었는데 여기서 틀리셨다는 분도 꽤 많이 자 봤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만 있었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 좀 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으셨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 이 네 문제 자 외구 침략 그리고 소현세제와 북벌 관련 얘기 그리고 정약용의 토지제도 그리고 모스크바 3.4회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다 짜집게 한 그런 문제였고요. 더욱더 여러분은 기본 개념에 주력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을 자 강조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여러분의 선사 관련 문제는 제가 동영에서 보면 뭐 아니면 여러분 진짜 도예요. 자 대부분 쉽게 내면 다 9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낯선 유적지 내면 거기서부터 멘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복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이 멘탈 싸움이었어요.
얼마큼 정확하게 다시 그러니까 깡으로 좀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시험 현장에 들어가면 멘탈이 아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 더욱더 나도 모르면 남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속어법 사실 제가 여러분 한 3년 전까지는 속어법으로 문제 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늘 정확한 지식을 풀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2015년, 2010년 국사 문제가 두 문제는 구석에서 내기 시작해요. 과거 스타일, 과거 고시 스타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많은 문제 때문에 또 2000페이지 되는 그런 한국사를 공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정확히 보시면서 아는 지식을 갖고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치시면서 나머지 남는 그게 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천 늑도는 천본 여러분 사료란 말이죠. 한국사 검정에서 가끔씩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낯선 여러분 어떤 유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부산 동삼도 너무나 많이 봤죠. 신석기 유적지예요. 신석기에 특히 조개더미, 패청 두 가지가 강조하는데 웅기 패청하고 부산 동삼도 패청. 이게 태종대 가는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도 구석기 너무나 중요한 여기 석기 제작지였고요. 그 다음에 울주방구대는 특히 청동기 때 너무나 중요한 바로 안각화 바위 그림이 300여 개나 남는 지금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부산 동삼동 이제 그 다음부터 출제자는 말을 장난친 거죠. 말장난을. 부산 동삼동에서 주춧돌이 나왔다. 나올 수 없죠. 여기는 신석기인데 주춧돌은 청동기잖아요.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에서 흥수아이 아니죠. 단양 수양계는 바로 구석기 후기의 석기 제작지고 흥수아이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바로 어떤 무슨 흥수씨라는 분이 바로 이거를 발견했다고 했고 거기서 아이의 완전한 뼈가 2개가 발견됐다. 그래서 소위 이 동굴을 흥수동굴 그리고 이 아이를 흥수아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양 수양가고 흥수아이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울주방구대가 문제죠. 요거는 오래전 지방직 기출 문제였는데 뭐였냐면 울주방구대에서 볼 수 없는 벽화가 아니지 바로 그림은 암각하는 그랬을 때 바위 그림은 그랬을 때 여러분은 중요한 게 여기 다 보세요. 300여 개의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300여 개의 그림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닌 걸 바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종합반 기본 수업에서 울주방구대하고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죠. 고령 양정동에서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런 원, 그다음에 또한 여러분 무슨 이런 사각형, 그다음에 무슨 삼각형, 그다음에 이런 십자가 같은 기하학적 무늬가 나오고 울주방구대는 기하학적 무늬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끼시면 남는 게 사천늑도란 말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적지 여러분 이 선사시대는 유물 유적이 중요한데 유물 관련 문제 다 푸시는데 유적지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멘탈이 흔들려요. 더더구나 애책형 받으신 분들은 선사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선사 문제 1번 지문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번 사복 서울시 문제는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면서 2번 문제도 또 지저분하고 3번도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 막 흔들리시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사실 한국사를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를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천늑도 여러분 지식 하나 갖고 가시고요. 우리가 철기시대 때 특징이 바로 중국하고의 활발한 교류였었죠. 중국하고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 증거가 중국돈하고 그 다음에 한자의 도입이었는데요. 한자와 관련되어서 일단은 붓이 발견된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돈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또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반도 남부도 중국하고의 뭔가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천늑도 유적지입니다. 여기서 발량전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 왕망전, 오수천 같은 이런 철기 관련 철기시대 때 중국 돈들이 출토되는 지역이 경상남도에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식을 좀 갖고 가시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 동삼동, 단양 수양계, 울주 방구대 다시 한번 어느 시대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삼국의 정치제도. 자, 이게 다 말장난한 거죠. 우리가 소위 하나하나 지문들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1번. 자, 신라 화백회 만장일치 맞습니다. 여기에 자, 의장은 상자평이 아니죠. 상대 등이죠. 자,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 두 번째. 백제 관풍 구별에 따라서 자담 비노. 낯설죠? 이거 뭐였어요? 고려 광종 때 여러분, 자, 복색이잖아요. 자, 백제는 자비청이고, 자, 신라는 자비청황이고.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 이미 아시고요. 자, 신라는 진덕여왕 때 집사부 설치를 진짜 강조합니다. 근데, 자, 집사부와 창부를 통합해서 품주를 두었다 아니죠? 거꾸로. 출제자가 정확한 지시가 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되죠. 그래서 어쨌든 자, 진덕여왕 때 집사부가 설치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국상, 나라의 수상.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 전기 수상을 대대로라 불렀고, 자, 고려 후기는 망리지 또는 대망리지. 다 이게 뭐예요? 수상, 즉 재상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인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OX 훈련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OX 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장을 보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자, 신라의 수상보다 자, 상대 등이다. 백제 수상은 상자평이다. 자, 고구려 수상은 자, 우리가 자, 평상시에는 대대로, 피상시에는 칠세기, 망리지 또는 대망리지. 바로 이 대망리지가 연계소문이다. 정확한 지문을 정확히 외우시고 가셔서 틀린 걸 잘 제끼시면서 푸시는 게 더 공부가 자, 우리가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 볼게요. 자, 1898년 관민공동에서 헌의육조. 그러면 이런 거 그래서 또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긴장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이번 4번 문제의 특징이었죠. 자, 어쨌든 자,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미 해설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자, 뭐요? 재정은 탁집에서 일어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밝혀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있을 자, 우리가 국가직 9급, 그다음에 지방직 자, 9급, 서울시 9급, 7급, 자, 특히 국가직 7급까지 우리가 공부하려면 뭐냐면 자, 근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혁안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개혁안 6개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갑진정변 개혁안.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동학운동에서의 개혁안. 그 다음에, 자,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을 안으로는 홍범 14조. 그 다음에, 자, 을미개혁 개혁안. 그리고 다시 독립협회 헌의육조,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다시 한번 6개의 개혁안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와 7급까지 가려면 다시 여러분 활빈당 선언문까지 하면 7개의 개혁안이잖아요. 그런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을 정확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 4번이 자, 조금 새로운 문제 유형인데요. 사실 뭐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본 문제일 수는 없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 두세 문제를 내주는 것은 출제자의 의무고요. 정말 잘 낸 문제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출처가 없어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시기인지. 그럼 우리는 이 지문에서 이제 어떤 역사 사건이 유추돼야 되는데, 자,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자, 집을 지어 고운 빨간빛에 흙을 발라서 단장했대. 벽돌집을 지었나요? 자,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초선사람, 조선시대구나. 자,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하여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곳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했답니다. 이 세자가. 조선의 왕자가 가서, 자, 뭔가 벽돌집을 만들고, 서양식 벽돌집을 만들고, 지금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그래서 자, 조선의 임금이 굉장히 자, 불평스럽게 여겼다. 바로 그럼 뭐예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다, 왕세자가. 그래서 여러분은 호란이 기억나야 되고요. 자, 인조 때 자, 2번의 호란 결과 우리는 자, 그의 자, 아들 소현세자, 그리고 봉림대군, 그리고 조선의 척하 주존자들, 자, 사막사, 그리고 자, 조선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자, 뭐였습니까? 특히 자, 우리가 마지막 호란, 병자 호란 때이죠. 자, 그러면 이 기억은 소현세자. 소현세자는 청에 가서 인질로 갔지만 가보니 청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오랑캐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서양과 교류하면서 청류 같은 나라로 뭔가 바뀌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인질로서 비참하지만 가서
조선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인들과 교류를 했고, 그리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과학문화 받아들이고, 그러나 바로 인조는 그 부분이 굉장히 껄끄러웠고, 그래서 뭐였습니까? 나중에 소현세자가 귀국했을 때, 이 조금 치사한 아버지는 소현세자의 환영식장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소현세자는 좀 이따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잖아요.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그를 염했던 의관의 말에 의하면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피가 났다. 독약에 의한 어떤 암살인 거죠. 그러나 누구도 그 사실을 밝히면 안 됐고, 또 하나 소현세자 장례식 치르고 소현세자 부인인 즉 인조의 며느리는 뭔가 인조에게 석고대지 하다가 결국 사약을 받는다. 바로 임금은 인조죠. 그래서 어쨌든 소현세자 북경에서 바로 이 신부 아담 샬과 만나서 천주교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받았다. 그래서 제가 쓰지 말아야 될 욕이 있다. 일단은 소위 백정농, 이런 욕을 쓰면 안 되죠. 직업에 왜 욕을 합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돌아왔다. 환, 고향의 향, 계진연자. 이 말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런 말, 특히 호란 때 많은 여성들이 여러분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정조가 깨졌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한 더러운 아이, 그러면서 조금 천대를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조국이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은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심양 지역의 이 관소는 외교적 기능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경제적 문화 장소였고, 경제적 장소였고, 그 다음에 임금은 인조는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한 북벌론을 적극 추진. 북벌론을 적극 추진했던 임금은 바로 복린대군이죠. 그가 바로 효정이었잖아요. 효정 때 어영청을 중심으로 송시열, 송중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북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결국 북벌운동이 실패했던 이유는 효정의 급작스러운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 낸 문제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고려사, 여러분 출제자가 종이가 모자랐나 봐요. 조금 더 지문을 더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 지문, 그 다음에 운봉, 이거 갖고 이게 외구하고의 싸움이야. 이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지방직 취급도 운봉 다음에 여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관련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너무 사료를 잘라버렸네요. 이건 좀 잔인한 문제였는데요. 어쨌든 일단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 때, 고려사는 조선서 쓴 고려 역사니까 이건 고려구나. 여러분 기억하실게. 고려 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외구하고의 싸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 풉시다. 일단 답은 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사료를 너무 찔끔만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의 지식을 동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려 때 제일 먼저 거란과 싸웠고, 여진과 싸웠고, 몽고와 싸웠고, 그 다음에 14세기 후반에 홍건저, 외구하고 싸웠는데, 이제 외구하고 싸움. 보겠습니다. 조은선. 여러분 작년, 우리가 7급, 서울시 7급과 지방직 7급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그 7급 문제에서, 지방직 7급에서 고려의 조은제도가 나왔었죠? 여러분, 조은제도. 때로는 이 조은선, 여기서 굉장히 그 세금을 걷어서 개경으로 가는 그 조은선이 외구의 또한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곤란해졌고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외구의 침입으로 또는 조은 제도가 거의 여러분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조선 가서 다시 한번 이 조은 제도를 다시 활성화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속을, 외적들의 침입은 외적들의 소굴이 대마도가 정벌되어서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우리가 고려 말에 외구 쳤을 때 여러분 특히 대마도를 두 번 쳤다. 고려 말과 조선에서. 고려 말에 누구였습니까? 박이. 그리고 조선 세종 때 이종무. 대마도를 쳤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 여러분은 지금 이거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외구가 자금 쳐들어오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외구들이, 이게 운봉, 이게 여러분 지금 이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까지도 지금 외구들이 여러분 이쪽 경상도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강화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개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개경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 속에서 조금 충주로 내려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거는 다 외구하고의 관계고요. 자 이제 정세훈, 이방실 이거는 홍건적 때 여러분 우리가 자 공민왕 때 2번 홍건적 찾아왔을 때 홍건적을 자 막았던 자 이 장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구냐 홍건적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정확하게 자 외워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은 100점을 받기는 힘든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틀리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이렇게 사료가 이렇게 찌끔 나왔을 때 여러분은 자 정확히 보시고요. 사실 이거는 이성계의 황산전투예요. 황산대처. 그래서 여기서 자 이 굉장히 많은 왜구를 여러분 침략 자 여기서 왜구를 여러분 우리가 물리쳤던 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운봉을 넘어와서 어쨌든 어떤 지역이 나오면서 황산대첩이 나오는 그 사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사료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외구하고 싸움 그리고 좋은 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여러분 시험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성악지병. 자 이미 여러분 성악지병은 자 율곡이이고 그래서 율곡이와 관계없는 것은 답은 1번이고 자 리의 자발성 독자성 이거는 주리론자 이거는 이왕의 주장이었었잖아요. 자 늘 나오는 거 여러분 작년 2016년 국가직 시험은 여기에 박스 안에 바로 자 우리가 이왕이 나와서 자 이왕이 아닌 바로 율곡이를 물어봤던 문제죠. 그래서 이왕이는 늘 기본적인 문제고요.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거 그냥 봐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이런 거는 근대사회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번 시험에. 앞부분 전근대사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렇지 근현사는 그냥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청일 양국군대는 조선에서 철병한다.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서 나간다. 그리고 만일 장차 조선에 변란이 있거나 중대사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다시 출병할 경우 상대국에게 자 먼저 알려준다. 바로 이게 뭐였어요? 텐진조약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텐진조약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일전쟁의 자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기본적인 사건을 알고 있는지 물어 문제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다시 한성조약이 뭐고 제물포조약이 뭐고 시모노세키조약이 뭔지 이런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십시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 외국 관련 문제 사료가 조금 여러분 너무 찔끔져서 어려웠고요. 이거는 못 봤던 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듭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정약용 얘기해요. 정약용. 자 지금 정약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정약용은 처음에 자 주나라의 정전제 그리고 자 균전제 이거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 그는 좀 이따가 정약용은 여전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 여전제가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 불가능해요. 왜? 이거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현실 가능한 지주전호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결국 좀 이따 다시 자 다른 식의 주의 정전제와 다른 이 정전제와 다른 정전제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조금 난도상의 과거에 여러분 서울시 7급 문제에서는 자 이 부분을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자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자 기억은 모두 한전이었는데 수리설이 갖춰지고 매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즉 어떻게 벼농사를 버리겠는가. 자 정전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자 지금 자 나무를 베어내노라 힘을 들였고 산과 토지가 모두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결국 정전제 과거에 주나라의 정전제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우물정자 정전제 자 똑같이 백성에 나누어 주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정전제를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또한 자 모두 시행할 수 없다. 자 니은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해 주는 건데 즉 농지와 인구를 자 계산해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답은 일단은 자 4번이었죠. 정전제와 자 균전제 즉 이건 주나라의 중국의 얘기입니다. 주의 이상적인 정전제 또한 자 중국에서 실시했던 균전제를 비판하고 결국 그가 여전제 그리고 나중에 다시 현실 가능한 정전제로 가는 보통 우리가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기본서에 한 줄 주나라의 이 제도를 비판하고 그는 여전제 그리고 나중에 여전제가 너무나 공동 농장제도
이거는 자 사회가 바뀌지 않나 쉽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현실 가능한 여전제의 전자에서의 정전제를 그가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 무조건 나누어 준다는 이 정전제와 바로 정약용의 정전제는 다르다. 그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도 만점 받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문제와 함께 자 이제 국가직 문제잖아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자 동령 모의고사 국가직 대비 동령이 끝나고 제가 오늘 이제 자 화요일 오전에 이때가 문제풀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비어서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복지 해설 강의를 이제 비로소 합니다. 물론 해설은 이미 여러분 해설지는 올려드렸었죠. 자 그 시험날 3월 18일 날 해설지 미리 올려드렸고 이제 여러분에게 국가직 대비해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 문제 보시면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를 봐야 될지에 대한 그 영역을 넓히는 그 훈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마무리 강의로 자 이거를 준비했는데요. 뭐냐면 자 우리가 실학자의 여러분 이 개혁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중노학파 실학자 유영원, 이익, 정약용 그 다음에 중상학파 실학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꼭 확인하고 가기. 아셨습니까? 그거는 이번 국가직 9급에서 나올 수 있지만 설령 안 나온다고 해도 지방직 서울시에 또 나오는 그 한 해 동안은 늘 나오는 게 실학자의 개혁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단순한 여러분 개념보다 단순하게 어떤 그냥 여전제, 정전제가 아니라 여전제의 논리가 뭐고 다시 그가 실현 가능한 정전제의 논리가 뭔지 다시 한번 그의 개혁안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찬찬히 좀 보고 가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9번. 이런 것도 여러분 작년 2016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였죠.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라. 이거는 뭐 해설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보세요. 다음 신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자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 또 하나 여러분 이 서울시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제가 늘 수업에서 자 근대사회 즉 근대사회 진정기 또는 개화기에서 언론 관련 문제를 서울시가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자 그리고 항성신문 이런 것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앞으로도 그들 나올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조정에서도 방문곡 자 1883년에 자 방문곡 두었습니다. 최초의 정부가 두었던 인쇄소 여기서 자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기재하여 극중에 알리는 동시에 자 열국에까지 자 국가에 알리고 자 이름을 어쨌든 자 신문을 쓰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겠다? 순보. 나 한성 순보야. 그 얘기하고 있네요. 한성 순보. 자 그래서 답은 자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최초의 신문이고 1883년 방문곡이 만든 그에 창간되었고 그리고 한문치였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최초의 국한문 이거는 한성주보죠. 한성순보가 아니라 한성주보고. 그 다음에 한글판, 영문판 따로 출간해서 대중개명을 통한 근대화. 이거 바로 뭐였어요? 오늘 독립신문이고. 또 하나. 자,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일간지로 주로 유학자들 이거는 황성신문이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은 가셔서 뭘 기억하시냐면 황성신문의 장지연의 신야 방송 대곡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언론과 함께 다시 그런 구체적 내용을 보시고요. 보통 국가직은 자 이런 황성신문의 여러분 신야 방송대국 이런 걸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디테일한 내용을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는 국가직과 서울시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지역적인 사실도 보시고 다시 한번 큰 주제도 보시고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 훈련을 잘 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삼관왕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이건 그냥 여러분 들어가는 문제죠. 제가 중인들 잘 기억하라. 그래서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중류층이 자리 잡고 있다. 자, 여러분 과거에 7급 시험에서는 이거 말 바꿔서 냈었죠. 바로 여기 특히 이 뭐 지금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일단 볼까요? 말단서리.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들 말단이들이 이제 잡류. 자, 그 다음에 궁중실무관리 뭐였어요? 소위 남반. 제가 늘 수업에서 여러분 절대 남반될 수 없다. 이게 바로 황간이라고 했잖아요. 내료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업군이 누구였습니까? 이군 6위 또는 군반. 그래서 어쨌든 고려 때 반, 여러 반이 좀 나뉘어졌다.
이런 반이 남반, 분반 이렇게 여러 반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중간 계층에서 가구의 기출문제 자, 이 서리 잡류와 그 다음에 여기 이 남반을 업무를 바꿔서 냈던 기출문제도 있었었죠. 다시 한번 중인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이럴 때 뭐요? 그냥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영역을 넓히시면서 마무리 고려의 신문구조 다시 한번 보시고 특히 자, 중간 계층 많이 물어보고 또 하나 고려의 백정 농미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려 때 향수어 부곡리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자, 노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화척, 진척, 제인도 많이 물어보고 그럼 그런 것들 정확히 그러니까 뭐예요? 큰 구조 안에서 다시 한번 중간 계층이 누구고 백정이 누구고 향수어 부곡을 어떤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천민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개념을 잡으시면 여러분 엄청 좋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2번 고조선이죠, 여러분. 이것도 또 고조선 관련 문제는 여러분 늘 익숙한 문제예요. 작년 국가직은 고조선과 관계돼서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BC 2333년 그 다음에 뭔가 자 BC 194년 그리고 BC 108년 그리고 여기 자 A 여기 B 또는 가나 해놓고 여기 시절과 자 유만조선 시절을 구분하는 문제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문제에서 과거 기출문제 자 이거 사회복지 문제에서 나왔던 유일한 지문이잖아요. 관자 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중국 사료에 자 뭐요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 자 이 얘기고요. 자 당연히 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삼국지 자 동의전에는 인용된 위략 특히 중국 위략에 의하면 자 소위 기원전 4세경에 조선에는 왕이 있었다. 이거 여러분 기초의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조선우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 아니다. 위략에는 조선의 왕 스스로 왕을 자칭하는 그런 인물이 나온다. 왕이 나왔다. 연맹왕국으로 들어갔다는 증거.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지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세기 초 자 유만은 고조선에서 망명해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서 왕이 됐다. 그죠 여러분? 자 그가 자 이때 여러분 들어왔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유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했다. 자 여기가 유만조선. 특히 자 유만의 자 여러분 유만조선은 유만조선 이래로 유만 이래로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자 바로 유만의 손자죠. 우광 때 멸망했다. 그래서 유만조선은 또는 고조선은 BC 108년에 멸망되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좀 단어들을 여러분 조금 나열해서 조금 지엽적으로 했는데 이게 과거의 고시 스타일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관자 산해경이 뭔지 이걸 보지 말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왕이란 명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명칭들 다시 한번 자 고조선의 전체 변화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큰 주제를 더 많이 보시고요. 국가직은 이렇게 큰 주제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이렇게 지역적인 거를 물어보고 약간의 스타일의 차이는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 사실 여러분 작년 국가직 시험은 여기에 자 이게 바로 자 신초의 조선혁명 선언이잖아요. 근데 자 요즘의 트렌드가 조선혁명 선언이 너무 잘 나오고요. 자 너무 자주 나오고 또 하나 요즘에 여러분 기출문제집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출제자가 기출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그대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선혁명 선언에 자 그 문장보다는 그 밑에 있는 다른 문장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한 한 자 조금 더 사료를 좀 더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조선혁명 선언 원문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2006년에 자 저희 홈페이지 국사.co.kr을 만들고 최소한 9급은 아니라 7급 분들은 조선혁명 선언의 원본을 좀 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 자 저희 그 홈페이지 안에 자 자료실에 자 조선혁명 선언의 원문을 넣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10년간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뭐냐면 수험생들에게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읽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읽을 여름 시간도 없고요. 또한 뭐 읽으면 좋겠지만 사실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이고 자 의열단에서는 바로 뭐였어요? 자, 5시설은 파괴하고 7 대상은 죽이고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거죠? 자,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열거하건대 조선 총독 및 갓관 공리 1번 천황 및 갓
광곡리, 정탐로, 매곡로, 적의 일체시설물,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는 폭력으로 대응할 거다. 자, 우리는 무력으로 하겠다. 이게 조선혁명 선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5시설은 자, 파괴하고 7 대상은 죽이겠다. 바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에 감동받고 폭력자 이들이 자, 이런 이런 수류탄 이런 걸 만들어서 적의 치하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무장으로 가게 되는 계기인데, 자, 일단은 자, 의열단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작년 국가직은 여기에 이제 다른 게 들어갔었죠. 어제 똑같습니다. 자, 이번 답을 1번과 2번으로 가시면 안 되죠. 이거는 자, 뭐였습니까? 이거는 한인애국단이고, 여러분은 자, 이제 3번과 4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밀양경찰서를 누가 폭탄 던지고 이것까지 외워서 공부하면 퍼펙트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1920년 나석주는 기억하자. 제가 1920년 나석주하고 1920년에 나홍규하고 헷갈리면 진짜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홍규는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던 영화 감독이고 영화 배우고, 나석주는 자, 의열단으로서 자, 식산은행에 폭탄 던졌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졌던 인물. 그 답은 추워져 있잖아요. 늘 나오는 중요한 인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의열단 활동을 다시 한번 봐라. 자, 이제 이런 거 바꿔서 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박지혁은 뭘 했고, 그리고 밀양경찰서는 바로 자, 누가 했고, 이런 걸 다시 한번 기본서에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는 그걸 다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자, 김익상,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석주 이런 인물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7급 시험에 뭐였었냐면 다음 중 1920년대 물어보면서 여러분 바로 식산은행의 건립이 있었었죠. 식산은행.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산은행의 건립은 자, 1918년에 있었다. 자, 20년대가 아니다. 10년대였다. 그래서 그게 기본서 보시면 나석주 자, 얘기하면서 식산은행을 이렇게 자, 이렇게 용어 정리해놓고 옆에 선왕사 같은 경우는 옆 날개 쪽에 식산은행에 대한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 년에 세워진 일본의 자, 은행이었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석주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20년에 일어난 사건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자,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의열단, 여러분 이런 활동들 정확히 보시고요. 의열단 물어볼 때 의열단 자체로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의열단은 아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여러분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으니까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뭐. 자, 경제, 주는 문제. 신문왕 때 관료전 직업 노급 폐지, 성동왕 때 일반 백성의 정전 지급, 갑자기 낯선 홍강왕 아니죠? 노급 부활은 경도왕 때. 그거는 주는 문제였고요.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민정문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제 국가직 보러 가야 되고, 자, 그 다음 시험 때문에 다시 한번 민정문서 내용 좀 보십시오. 자, 민정문서는 뭘 조사했는지, 자, 그 조사 내용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이거는 백두산 전기비. 간도 문제와 독도 문제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나마 간도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독도 관련 문제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정리하셔서 여러분 그 다음 시험에 자, 4월, 6월 시험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 동쪽으로는 토문강, 서쪽으로 압록강, 바로 백두산 전기비. 자, 아니면 백두산 전기비는 1712년 숙종 때, 자, 우리가 청가, 자, 조선의, 자, 대표들이 합의하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고요. 나중에 토문강 위치를 둘러싸고, 자, 이 당시에는 18세기 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19세기 가서 문제가 야기되면서 간도 규성 문제가 야기됐잖아요. 그 다음에 국경 지역의 조선인들이 여러분, 뭔가 산삼치치나 뭐 사냥 같은 게 한 배경, 물론 살인사건도 있어서 연쇄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에 그 살인사건에 그 살인 일으켰던 사람이 조선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면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숙종 때 세워진 비문이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몰라도 되고 다 여러분 그 지역에 대한 문제, 어떤 삶의 문제잖아요. 경제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지만 나머지 확실하게 알게 있어요. 청과 조선의 조선과 청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가서 백두산 전기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거 함께 꼭 기억하실 게 자, 이제 고정은 이 간도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이중화, 자 이범윤, 어윤중 이런 인물들의 활동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범윤에도 확실히 알고 가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런 이어서 크게 보십시오. 자,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독도도 한번 보고 왔어요. 너무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뭐 많은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간도 독도 문제를 한 번씩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6번 조선의 교육제도. 자,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놀래요. 이거 왕세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놀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항상 중요한 지분 이건 사실 몰라야 돼요. 왕세자 따로 가르쳤겠죠. 왕세자인데 자 중요한 건 성균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자 성균관 유생 자 성균관 항상 국사에서 많이란 말은 늘 함정이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선학사 기본서에 조금 복잡한 도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자 초등교육기구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구 그 다음에 자 문과 속과 다시 고등교육기구 자 그 다음에 다시 대과 그러면 초등교육기구 뭐였어요? 자, 우리가 소위 서당이 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구는 자, 일단 서울에는 사부학당. 그리고 자, 지방에 향교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들은 이제 속과를 본다. 자, 속과에 합격하면 뭐를 속과? 자, 생원과가 있고 진사과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 같은 자, 그런 하급 자, 어떤 풍계를 주고 하급 공무원이 된다. 그리고 일단 속과 합격하면 자 고등교육기구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서에 여기는 원칙이고 자 우리가 때로는 속각을 합격하지 않고 이렇게 점서 들어간 애들도 있었다. 이거는 일종의 청강생. 그 당시 용어로 한다면 이거는 상재생이고 이거는 하재생이고 그래서 늘 국사에서 마이란 단어는 함정 단어다. 그래서 여기 자 성균관의 생원과 진사 합격한 생원과 진사만 입학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강생들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그들은 9년간 기숙사생활을 하고 진정한 바로 대과 이거를 합격하면 그들은 자 드디어 요직에 나갈 수 있다. 조선은 자 부모의 백으로 들어가 무능보다 바로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대과 합격자가 바로 요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사부학당 수업에서 자 방향을 봐라. 그래서 이제 가운데 중에 동, 서, 남, 자 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여러분 북이란 말 이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위 자 우리가 소위 동부학당 그리고 남부학당, 서부학당 그리고 약간 가운데 중부학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서학, 동학, 남학, 중학 이렇게 4학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은 지금 남부 고시하고 다니는 분들은 남부학당 다니는 것과 같다. 어떤 지역을 갖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자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자 이런 거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면제층 우리가 조선은 양인이면 누구나 군대 가는데 면제되는 층은 누구였어요? 바로 자 현직 관료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생이 맨날 수업 빠지고 자 공부도 안 좋고 그러면 때로는 그들은 면제층으로 가긴 뭐하니까 이런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는 도잖아요. 도.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고 여러분 1번도 몰라도 되는 거고 여러분은 자 성균관 입학 자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늘 나오는 거. 그래서 국사에서 이런 단어는 늘 여러분 함정 단어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모두, 뭐뭐만, 거의, 대부분 이런 단어들은 늘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된다. 진짜 많이인지, 진짜 모든지, 진짜 대부분인지, 일부분인지 이런 단어는 꼭 한 번씩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 자, 뭐 하나 긴장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문제 다. 그냥 답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 저서 외워야 되는 거죠. 농서 순서 기억하라. 그래서 일단은, 자, 홍만선의 살린 경제. 자, 박세당의 색경. 자, 관홍속조는 박지원이고. 그 다음에, 자, 신속의 농가 집성. 다시 한번 농서 순서 기억하시고요. 이런 건 진짜 서울시스러워요. 서울시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서울시까지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훈련들 해두시고요. 어쨌든 아닌 것은 정약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8번 고려의 규적. 이거는 그냥 쉬운 문제죠. 자, 고려 때 우리가 신문구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고려사에서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게 막연히 공부하지 말고 자 고려라는 사회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신문구조 봐라.
고려는 자,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다시 신분이 지배층, 왕족과 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소위 자, 귀족은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 5품 이상. 답에서 자,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중류층은 자, 이제 5품 이하, 6품부터 시작되는 거죠. 중간 계층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에 자, 일반 양인들 또는 평민에는 누가 있느냐? 특히 백정. 백정은 자, 고려에서의 백정은 농민이고 직역이 없는 농민이고 조선의 백정은 자, 도슬업자 천민이고 그래서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 완전 다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선의 백정은 자, 고려에서는 뭡니까? 화척이죠, 화척. 이들이 도살업자. 이게 조선 가면 백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 완전 다르다. 고려 백정 농민이고 자, 그 다음에 조선 백정은 도살업자고 바로 조선 백정이 고려의 화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비도 좀 나오는 주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소부곡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향소부곡빈들은 천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민 대우를 받았다.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 자, 피지배층 중에서도 우리가 이들과 이들의 차이는 이들은 세금을 내고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근데 이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림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거의 고시스타일 문제예요. 그냥 단어들 여기 갖다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하네요. 사림은 조선 16세기에서 여러분 개념이잖아요. 15세기 말에 사림파가 나왔고 16세기 사림끼리의 정치가 바로 조선에서 우리가 붕당 정치고 이거는 조선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귀족의 자제를 음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요직에 나갈 수 있으니 옳은 것은 3번이고 자, 향리들 또는 향리 자제도 늘 과거를 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귀족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19번 문제. 자, 여러분 우리가 신간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1927년 제가 올해 자, 2017년 그래서 이렇게 약간 0으로 떨어지네 같은 해 여러분 그런 사건들 많이 물어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신간에는 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미 나왔으니까 신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 이런 사건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이런 사건과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의 선언문도 꼭 보고 가십시오. 우리가 신간에 물어볼 때 정의의 선언문이 나오거나 또는 여러분 신간의 자체 강령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조선 공산당 계열에 있었던 청년단체였었죠. 자, 이쪽 사회주의자들이 자, 일시적이나마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자, 합치자. 이게 정의의 선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선민흥회는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만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이거는 사회주의 계열이고 그 결과물이 신간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로놓기를 좀 많이 물어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자, 국가직은 가로놓기보다는 신간의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좋아하니까 자, 신간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시기 자, 파악하고 가십시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면 국사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이 여러분 지금 동영에서 제가 고득점 나왔던 친구들이 이번 시험에서 85점 또는 80점 또는 90점 잘하는 친구는 90점 나오셨더군요. 자, 근데 자,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지금 만점 받은 분은 진짜 그거 여러분 정말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점에서 80점이면 합격 점수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한국사는. 그래서 다른 과목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지금 1번부터 다 긴장하면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이런 문제 이게 좀 낯설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모스크바 3상회담의 내용이 아닌 것은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담의 우리의 반응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서 맞히는 문제 자, 우리가 그 현대사에서의 자, 우리가 지금 자 45년 8월 10월 해방 이후에 48년 8월 10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어떤 순서 맞히는 문제에서 모스크바 3상회담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의 결정한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이 뭐냐 어떻게 정부를 세울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를 세우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취할까? 자, 제일 먼저 어떤 단체를 주자. 자, 그 단체가 뭐였다? 미소 공동위원회. 일단은 미국과 소련이 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자, 임시정부 수립을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에는 어떻게 한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한국의 여러 정당, 그리고 한국의 여러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자, 그 다음에 뭐요? 정부를 수립한다. 그러고 나면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모스크바 3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신탁 통치였잖아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하고 임시정부 수립하고 5년간 연합국 중에 강대국 내 나라 미영 중소가 5년간 신탁 통치한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그 순간 여러분 당황하셨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는 상식적 문제죠. 자, 모스크바 3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 수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위원회 둔다. 그리고 여러 정당과 함께 정부 수립을 자, 구성을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얘네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자, 5년간 신탁 통치 이 내용이었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 거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가셔서 뭐냐면 모스크바 3상회담과 관계되어서 내용이 뭔지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뭔지 뭐였어요? 자, 우리는 그 당시에 언론에서 자, 정부 수립과 이게 한반도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5년간 신탁 통치였잖아요. 5년간 신탁 통치. 이게 모스크바 3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골자 두 가지인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이거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이것만 강제 보도하게 되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건 마치 5년간 식민지의 모습만 강하게 부각됐죠? 그래서 뭐였어요? 일단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온 국민들. 어떻게 했다? 반대. 그 다음에 또한 정치인들. 자, 우익 어떻게 했다? 반대. 그 다음에 좌익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 반대. 그리고 좀 있다가 자, 찬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반대하게 되면서 결국 뭐예요? 이 한국의 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자, 임시정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 반대했잖아요. 나중에 오로지 좌익만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좀 있다가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열렸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찬탁단체 모스크바 3상회담을 찬성하는 단체들만 정부 수립의 대상으로 삼자. 그 뭐예요?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다. 찬탁 반탁 모두 대상으로 삼자. 그래서 여러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그러면서 46년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이스만의 정업 발언. 그래서 다시 우익은 다시 또 갈라지기 시작했죠. 이스만과 한국민주당이 만나고 한 팀 되고 김구 선생가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좌우합작위원회.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내용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요즘에 이 중도 계열의 분위기는 상당히 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모스크바 3상회담 이미 나왔으니 이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이 뭐고 우리의 반응이 뭐고 이어서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개최됐을 때 우리의 반응 그 다음에 다시 47년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어떤 사건 벌어졌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나중에 미소의 갈등 속에 두 번 다 결렬되자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미국이 우리 문제를 유엔에 올리게 되면서 마지막 문제가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반도의 총선거 결정했고 그러나 또한 소련이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은 남한만 총선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0총선거 내용도 중요합니다. 올해 자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최초의 선거 그 다음에 또한 자 대통령 어떤 자 선거 이런 개헌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자 쉬운 문제였지만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 잡았고요. 일단은 자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사회복지 서울시 사회복지는 굉장히 까다로웠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설령 국가직 구급이 이렇게 까다롭다면 여러분 항상 이제 멘탈 싸움이에요. 뭐냐면 나도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사천 늑대, 자 늑도 남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거기에 주력하지 마시고 나머지 유적지에서 정확히 속어법으로 잡으시고요. 속어법 관련 문제가 2문제 이상 되면 여러분 그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정확한 지식으로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 기본서를 정확히 보시고요. 기본서에 여러분 그런 기본 내용들을 한번 차분하게 보시면서 제 여러분 시험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네요. 국가직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